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미술학원의 배 선생이고요.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신 예비반 담당 선생님 김민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길미술학원에서 예비반을 맡고 있는 김민희 선생님입니다. 예비반 맡고 계신 김민희 네. 선생님이시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예비반 친구들이 미대 일정이나 전형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반을 위한 미대 입시 설명회를 준비를 해보았어요. 네, 이제 크게는 수시와 정시에 대한 일정표, 일정표. 네. 그다음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실기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전공 실기와 기초 디자인, 소묘 파트를 준비해 보았어요. 어떠한 종류의 이제 디자인 종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네. 어느 학교에서 어떤 유형의 실기를 보는지에 유형에 대한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신다. 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런 다양한 실기 유형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평가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기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하셨고 그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수시와 정시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적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와 실기 종목에 대한 사례 같은 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예비반 친구들이 좀 쉽게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대를 받아야 어디를 지원할 수 있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고 마지막에 질문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첫 번째 파트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일정표를 보시겠는데요. 네, 여기 네. 화면에서 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수시는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23일부터 9월 28일에 꼭 접수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 모든 수시의 전형 기간은 12월 26일에 모두 끝이 나고요. 나고요.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일정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에 발표가 나고 전부 다 그러니까 11월 27일 날 전부 다 발표 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발표가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쵸. 네네네. 네. 그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격자는 학교에 합격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저 등록을 해야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정시. 그리고 수시의 합격생들은 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도 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이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시에 전문대로도 붙어버리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은 또 정시 일정 네. 한번 또. 네, 정시 보시면 수능이 기존에는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었다가 네.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미뤄져서 12월 3일 목요일로 지정이 되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넓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쭉 읽어 보시면은 기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입시가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한 일정 캡처해 주시면은 보기 좋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시켜 드릴 부분은 이제 다 한 것 같아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양한 실기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이제 처음으로 다양한 실기 유형 중에 첫 번째 서울대 유형 먼저 보실 건데요. 첫 위에 그림을 보시면 같은 문제입니다. 출제 문제는 30, 60, 90이라는 숫자가 주어지고 한쪽에는 연필로만 물질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주제와 한쪽에는 비물질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래 그림 보시면 디자인학부 공예 전공 실기 출제 문제인데요. 네. 주제는 프랑쿠시의 젊은 남자의 토르소와 네. 제프 쿤스 두 가지 조형적 특성을 네. 활용해서 주전자 세트를 그리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서울대에서 학생들의 조형성과 사고력이 제시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학생들은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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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보면은 음. 되게 이제 문제가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시각화했다라는 게 좀 잘 느껴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합격적인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또 많은 연습과
이런 어떤 기출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나오는 결과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시 전형밖에 없었는데 네. 올해부터 수시 전형에는 비실기, 실기 전형에는 정시가 있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큰 변화죠. 네. 그렇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2 학생들 기준에서 현재는 가군에 있지만 고2 학생들 2022학년도죠. 네. 그때는 나군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네. 또 추후에 나오는 공지사항들을 꾸준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중에 다뤄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전공실기. 네, 이제 국민대 유형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올해 합격자 4점을 준비한 출제 문제는 네, 데이비드 호크니의 4가지 작품, 네, 다시점 양식이 있는 네. 그 작품 4가지와 정자, 테이블, 네. 의자, 자동차. 네. 나무의 네, 이제 도면도를 입체화로 바꿔서 네. 그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 다시점 양식의 기법을 을 활용해서 정원을 그려내는 출제 문제였습니다. 네, 아주 많이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식 재료를 사용하는 거는 똑같았으나 이제 어떤 이런 양식을 또 이렇게 가져와서 만들으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또 이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당일에 출제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재료가 나와도 그 재료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게 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실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정말 다양한 소재로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재료 사용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이 있어야 문제풀이가 가능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비반 친구들이 그 다양한 재료라고 하면 네, 그 재료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만 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죠. 최근에 출제되었던 재료 기준으로는 이제 사비 연필이 한 자루씩 지급이 되고 지우개와 연필깎이 네, 그리고 플러스펜, 볼펜, 붓, 사인펜, 네. 크레팡, 크레율라. 어떻게 보면 이제 1,000원 내지에서 뭐 2,000원 내지 싼 화구들이 나오는데 또 특이한 점은 사인펜을 또 물로 조절해서 붓으로 또 그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물감처럼 활용하는 그런 재료로도 쓰이고 아주 되게 다양한 소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다뤄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요새 특히 많이 다루는 건 이제 크레팡이나 크레올라 뭐 이런 것들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또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제 연습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공실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공식이 이화여대 유형인데요. 네, 문제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 문제는 이미지로 출제가 되었어요. 첫 네. 번째는 중세시대 갑옷, 그리고 꽃의 이미지, 네, 그리고 조형물의 이미지가 나왔는데 네. 이 중 하나를 모티브로 해서 가구를 디자인하고 그 가구가 놓인 공간을 표현하는 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실무 디자인에서도 쓰일 법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번에 좀 큰 변화가 됐죠, 이화에 대해서. 그쵸?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제시 조건이 나왔는데요. 재료로는 연필과 파란색 볼펜이 나왔는데 네. 이 파란색 볼펜은 가구가 놓인 공간을 선으로만 표현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배려라고 생각해요. 약간 좀 그런 구분을 져서 디자인이 좀 정갈하게 나올 수 있을 법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왜 이렇게 까다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재료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기법과 다양한 재료 연습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초 디자인 파트인데 아마 이 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가장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 대학교들이 딱 꼽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대학교들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준비한 그림은 이제 건국대 합격작을 준비해 보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선망하는 학교죠. 기초 디자인 한다고 하면은 이제 건국대학교 많이들 꿈꾸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그림을 가져오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첫 번째로 리빙 디자인과 네, 문제는 종이볼과 접이식 의자가 나왔는데 네, 접이식 의자는 평면으로 표현을 하고 종이볼은 보색 효과를 활용한 묘음을 표현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림 먼저 보실게요. 네. 그 오른쪽은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출제 문제인데요. 네. 출제 이미지로는 하얀색 콜라병처럼 생긴 네. 병과 그 도트 무늬 세브란 패턴을 네. 병과 함께 맵핑을 하여 디자인을 하여 이제 운동화끈으로 운동감을 표현하는 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의상 디자인과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죠. 또 패브릭 디자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실제 디자인 기법인데 이거를 실제 문제로 가져왔다는 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문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이제 산업 디자인과 주제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거울 2개, 이제 원반의 거울 2개 화면 안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높이가 똑같은 육면체와 원기둥과 구 그게 이제 3개를 2세트를 그려라. 화면 안에 자 이렇게 배치해서. 근데 이제 조건은 원반 안에 있는 거울의 표현을 이제 소묘로 하시오라는 게 주제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한 점 또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초 디자인이 뭐 대표적으로 경희대나 과학기술대학교처럼 소묘가 포함되는 기초 디자인 종목이 있지만 네. 채색이 위주가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네, 건국대도 이번에 산업 디자인에서 갑자기 이제 소묘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소묘에 대한 실기 준비를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소묘라는 게 사실 건대에서 실기대에서도 몇 번 나왔고 모든 기초 디자인에서 이제 조건들을 보시면 재료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학교든지 간에 연필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소묘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게 이번에 좀 노골적으로 나왔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하셔서 이제 소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저희 합격작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제현작에 대한 리뷰는 또 따로 제가 다뤄 드릴 테니까 그것도 이제 또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자 다음은 또 어디 학교죠? 네, 다음에는 이제 소묘 유형. 네. 네, 이제 대표 대학교로는 고려대학교, 중앙대 서울 캠퍼스의 공간 연출, 성신여대 산업디자인과가 네.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긴 당연한데 중앙대가 안성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가 나뉩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는 공간 디자인밖에 없고 여기서는 소묘로밖에 진행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또 많은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짚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산업디자인과에 기초조형이라는 과목이 새로 생겨서 그것도 이제 소묘로 진행을 하는데 택 1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보통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해서 위에 소묘, 밑에 기초 디자인 이렇게 해서 한 과목이 있었는데 또 한 과목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묘로 진행을 하는데 산업 디자인과고 택일이 가능하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소묘로만 본 학교들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예를 들었는데 그럼 이제 소묘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조형력.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동그란 볼이 있는데 이것도 출제 소재 나뭇잎을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해요. 입체화 시킨 거죠. 네, 입체화 시켰죠. 화면 구성력, 완성도에 대한 실기 준비를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조금 추가를 하자면 톤에 대한 이해, 빛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면 조형을 하는 건데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입체화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묘를 통해서 많은 향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제 또 어떤 부분 다루게 되죠? 이제 이런 다양한 실기 유형들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이 실기 유형들에 대해서 다 공통으로 평가되는 기준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 참 많이 궁금할 것 같네요. 뭐 네. 어떤 것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이런 게 또.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공통으로 평가되는 기준 첫 번째가 조형 능력인데요. 네. 조형 능력에는 이제 화면의 구성 능력과 네. 이제 디자인의 기초 능력 네. 그리고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완성도를 네. 평가되는 조형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요? 네, 그 다음에는 사고 능력이죠. 네. 사고 능력에는 이제 출제 주제에 대한 해석 능력 그리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요구되는 발상의 전개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표현 능력인데요. 네. 대상에 대한 관찰 능력과 다양한 재료에 대한 활용 능력 네. 그리고 주제 표현 능력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저희가 좀 딱딱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요거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이런 세부적인 파트들로 이제 교수님들의 시야에서 이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형에 대해서 방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또 해주신다고요? 수시는 크게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네, 네, 이제 실기는 60%에서 100% 실기 퍼센티지가 높은 학교들이 있고요. 네,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실기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 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100%와 이제 실기 성적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단계라고 해서 뭔가 나쁜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순차적으로 1차에서 몇 명을 합격시키고 그 합격시킨 인원을 가지고 또 2차에서 실기를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았다고 하네요. 또 다음은요. 다음에는 비실기. 네, 네, 이제 비실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들의 대표적으로 홍익대를 네, 되면은 이제 자기소개서, 네, 미술활동 보고서, 네. 생활기록부 네, 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기자 전형, 네. 국민대, 36대 한 세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대를 말씀드리면 네. 국민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에서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은 이제 수능 최저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학생부 최저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에서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부 최저학력 기준이 3등급이 네. 3개 이내일 경우 공익과를 네. 지원하실 수 있고요. 네. 2등급 이내가 3개일 경우 공예과든 디자인과든 어디든 지원을 자유롭게 하실 수 진행할 수 네. 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기자 전형에서 이제 본상 수상, 이제 대학교 실기대에서 이루어지는 본상 수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합격자를 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뭘 더 준비를 하면 된다고요? 포트폴리오 10점이 필요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10점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합격을 시켰다는 점 조금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다음은요. 정시 전형입니다. 네, 정시는 크게 네, 실기와 수능 그리고 비실기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실기도 실기 위주인 유형, 수능 위주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실기 같은 경우는 수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다들 이제 미대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학을 조금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성적이 수학 점수가 높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수학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하실 건데 과연 내 성적은 어떤 학교를 갈 수 있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실 건데 저희가 이제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 A, B, C, D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네. 네. 학생 A의 경우에는 네, 내신 등급 평균 2등급, 네, 수능 평균 2등급. 이제 네. 실기는 A, B, C로 해서 B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학생들을 B라는 기준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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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때는 서류 전형인 홍익대, 국민대, 네. 이화여대를 네, 지원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단계 전형인 네, 숙명여대, 네. 서울시립대, 한양대, 한예종 등이 있습니다. 네, 정시 때는 이제 수능 위주의 대학교 네. 이제 보시면 이 대학교들을 지원하실 수 있고요.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실기 준비를 기초 소형 실기를 준비를 하고 서류와 면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거죠. 요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전략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학생은 어떤 학생이 있죠? 다음 B 학생. 네.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내신 성적이 평균 네. 3등급, 네, 수능 평균 3등급. 네. 이제 실기 B. 네, 이제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에 네. 다단계 전형인 서울과기대, 네.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실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다단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1차에서 성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경쟁률을 줄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실기 위주의 수시들보다는 어떤 실기 경쟁력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요. 네, 그리고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인 이제 대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실기 유형은 이제 기초 소양 실기와 더불어 기초 디자인과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필요한 그 지원하는 대학교가 필요한 경우 서류와 면접을 준비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구간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마리 토끼를 정말 다 잡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음 학생은 어떤 학생이죠? 학생 C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내신 점수가 평균 4등급, 네. 이제 수능 평균 4등급.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는 이제 실기 위주인 네. 대학교들을 지원하실 수 있고, 네. 근데 정시 때도 수능 위주인 실기가 한 60% 비중을 차지하는 네. 실기 위주인 대학교를 지원하실 수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네네. 학생 C 같은 경우에는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셔야 되죠. 아무래도 그죠. 기초 디자인을 보는 학교가 대다수 한 8, 90%는 기초 디자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기에 대한 어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물론 실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성적대에서 내가 실기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이 전략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학생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D 학생인데요. 네. D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점수가 평균 5등급, 네. 수능도 평균 5등급.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C 학생과 같이 수시 때는 실기 위주인 학교를 지원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정시에는 실기 퍼센트지가 70%에서 80% 비중을 차지하는 실기 위주인 대학교들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어느 정도 대학교에 내가 지원할 수 있겠고 어떤 전략을 써야 내가 입학을 해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을지를 또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할 법한 그 질문을 제가 배 선생님께 네.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즉석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도대체 이제 실기는 언제 시작해야 되는 게 좋은지 또는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실기 미대 입시 실기를 대체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상대적인 거라서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내가 만든다고 하는 게 요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시작인 거죠. 요거를 빨리 채우느냐 안 채우냐 요 차이인데 이 말은즉슨 이제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뭔가 취미 미술이라도 내가 그림을 꾸준히 그려왔던 사람이라면 조금 이게 차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게 좀 늦춰져도 괜찮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 대개의 학생의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셔서 요걸 찍어야 이 이상으로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충분히 시간을 잘 쪼갤 수 있고 공부와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애매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고1 때 시작하냐 고2 때 시작하냐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인 비교를 내가 나 아닌 다른 어떤 입시를 하고 있는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그걸 이제 좀 계산을 해보시면 얼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기초 조형이랑 뭐 기초 디자인 여러 가지 이제 종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기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재료들이 건식이냐 뭐 수채화냐 뭐 여러 가지 또 유형의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유리한 어떤 실기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예, 내가 또 연필을 좀 자주 다뤄봤다거나 정말 우연의 뭐 어떤 상황으로 내가 예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소묘를 많이 해봤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뭐 고대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또 이제 미술학원이라든지 내가 뭐 미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딱 생기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나만의 또 목표가 또 생기기 때문에 또 같이 그거는 톱니바퀴를 이뤄서 더 유난하게 입시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는. 그래서 이 정도 답변이면은 어느 정도 충족하시나요? 네, 표정이 충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다음 질문은 또 뭐 있나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예비반 친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수학을 꼭 해야 되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이들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 있죠. 미대를 간다면 수학은 안 해도 돼. 라는 식의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디자인과가 수학을 안 보고 택일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아예 뺀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수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과목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된다고 한다면 미대를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뭐 이과를 좀 했었던 어떤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고점에서 내가 이 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택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이 꼭 들어가는 학교도 몇 학교가 있어요. 그냥 큰 예로 이제 명지대 서울이라던가 이런 학교들, 뭐 덕성여대, 뭐 수학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학을 하던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의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점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는 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1이나 중학교 3학년 이런 친구들이 수학을 하던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굳이 놓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고 이건 영 아니다 라는 생각이 되면은 그때 놓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질문은 이제 예비반 학생 말고도 입시반 학생의 경우에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뭐 선생님 네. 저는 수시로만 가고 싶어요. 정시 네. 준비를 꼭 해야 되나요? 네. 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저도 많이 겪어보는 문제들이라서 좀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연히 수시에 가고 싶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시까지 가서 입시를 치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까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거는 당연한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욕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때 내가 수시에 치러서 정시를 안 치른 상황이 되면 너무나 좋고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걸 하는 게 맞지만 수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을 조금 미리 뽑는다는 전형에서 시작된 게 수시 전형인데 그 수시 전형에서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은 10 이내 뭐 좀 더 많이 뽑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점점 정책도 그렇고 수시를 조금씩 더 줄여가는 상황에서 수시를 뽑는 인원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예를 들어 50대 1, 80대 1 거의 이제 슈퍼스타 K급으로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내가 준비를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까지 뭔가 이 타격을 입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유의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시를 보되 마음가짐을 조금은 내가 여기에 올인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조금은 내가 정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수능 공부를 좀 꾸준히 놓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찔러본다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제가 겪은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이 됐나요? 네, 너무 잘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좀 예비반 입시 설명인데 뭔가 입시생들이 또 그러니까 진짜 입시반 학생들이 들을 법한 내용들도 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내용들이 도대체 왜 예비반 학생들한테 중요한지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도 예비반 친구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용어 같은 것도 최대한은 단순하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알아두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본인이 하는 실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대학교에 대한 목표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저희가 설명드린 게 충분히 어려운 말은 맞아요. 뭐 어려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려워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너무 간과하고 잊고 살다가 나중에 입시생이 돼서 이제 급하게 또 뒤져보면 또 그때 돼서 또 늦는단 말이죠.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목표 의식을 갖기 위해서라면 이런 전형들과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입시를 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이제 과거에 대해서 후회 엄청 많이 하잖아요. 내가 1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상상을 하듯이 분명히 입시생들도 내가 고1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 미래에서 내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이거 천천히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이만. 물러나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이제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입시 설명에 많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